TV조선이에요. 한국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에 갇혔다. 우리나라 일주일치 석유 소비량. 이 우리나라가 이 유조선 한 척까지면 하루량인데 7척이 갇혔으니까 일주일 소비량이 갇혔다는 거죠. 2026년 3월 5일자 기사예요. 마지막 하나가 아주 쏜살처럼 거기를 한 게 TV에 나왔었는데 뉴스에 보도됐었죠.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한국 기업 유조선 7척이 갇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 우리가 하루 쓸 수 있는 석유가 실려 있다는데 봉쇄가 장기화되면 원유 수급이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 그러겠어요?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항로를 추적한 영상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한 지난 토요일부터 선박 이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지금은 하루에 배 한두 척이 겨우 오가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 유조선 7척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습니다. 선박 한 척에는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습니다. 이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한 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 싣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하루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전체 원유 수입의 69.1%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우리한테 다 치명적이죠. 이 석유라는 것이 뭐 난방뿐만 아니라 공장을 돌아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든 데도 다 필요하잖아요. 봉쇄기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업계는 물론 국가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비상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인 헬륨 90%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헬륨도 그렇군요. 여기에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전기도 어차피 기름으로 하는 거니까 반도체 생산 단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재료값이 올라가는 거죠.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주긴 해요. 잘 되는 건 방산인데 방산도 뭐 빨리 지금 뭐 미사일 탄화를 갖다 주라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쪽에 호르무즈 뭐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그거 탄약 치른다고 어디 주겠습니까? 여기에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단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김창복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에너지 가격, 물류 비용, 환율 등 주요 변수와 함께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러네요. 원유 수출이 막힌 이라크 저장시설 포화로 생산 감산에 들어가는 등 세계 원유 공급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2026년도 3월 5일자 기사.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혔다. 우리나라 일주일치 석유 소비량 일주일치가 지금 호르무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저거 끝나야지 큰일 나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같은 호르무즈 상황인데 같이 붙일게요. 이건 연합뉴스에 이건 2026년도 3월 5일자 기사. 호르무즈 봉쇄 부메랑 이란 식량 수입 빨간불. 호르무즈를 저기 원유 수송만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수입도 식량을 수입하는데 이란 장관 패닉 바잉 자제 촉구도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비상. 이란에 들어가는 식량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란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란 자체 내에서도 피해를 보니까 아마도 열어야 될 것 같네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략이 식량 수입 차단이라는 부메랑에 대해서 이란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기 나라 식량을 들어오는 코스를 막아버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면서 중동 일부 지역의 식량 수입이 막히고 있다고 4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걸프 전역의 식량 부족의 위험을 높이고 특히 이미 높은 수준인 이란의 식량 가격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는 게 FT 분석이다. 이란의 식량이 비싼데 여기에다가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걸프 지역으로 들어오는 곡물과 식량을 실은 선박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뭐 호르무즈를 가지고 무기로 삼았는데 우선 지가 먼저 죽게 생겼네요. 지가 먼저 굶어 죽게 생겼네요. 이란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전략지 요충이자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정보업체 케플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걸프 지역으로 수입된 약 3천만 톤의 곡물 가운데 1,400만 톤이 이란으로 향했으나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곡물과 오일시드, 유지 종자 등 약 40%를 동부 걸프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도 이런 상품의 약 90%를 두바이 무료 거점인 JRR을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쪽 중동 지역의 식량이 값이 지금 뛴다고 그러네요. 케플러 애널리스트 이샴 바누는 차질이 계속될 경우 이란이 중대한 식량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자기 식량 문제가 되면은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호르무즈로 해협을 봉쇄를 다시 풀지 않을까. 이란은 식량은 상당량을 자체 생산하지만 곡물과 오일시드 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 자체 생산이 되는군요. 네덜란드 라이덴대 중동아 국제관계학 조교수, 그래서 식량이 무기화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 생산량 이거 줄이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인도가 뭐 몇 년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인도는 이렇게 밀을 인도의 뭐 5개 지역의 밀이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인데 그 밀을 갖다가 자기 자국민의 식량을 위해서 미국 늘 수출하던 걸 갖다 스톱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 식량, 자국민의 식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세계 식량 창고가 불타버리니까 당장 자기 밀 수출을 갖다 금지하잖아요. 그럼 그 인도의 밀을 수입했던 나라들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식량은 전쟁이 일어나 이럴 때 무기예요. 뭐 총탄만 무기가 아니라 식량이 뭐 국민 다 죽어버린 다음에 뭐 이기면 뭐합니까?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식량은 전쟁이 일어나 그건 굉장히 큰 무기죠. 그래서 이란은 식량의 상당량을 자체 생산하지만 곡물과 오일시드 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중동학 국제관계학 조교수인 크리스탄 핸더슨은 이 지역 걸프 지역에서 식량 불안이 발생할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서 걸프 국가들은 수입 식량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뭐 사막 이쪽에서는 식량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또 UAE를 환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예멘, 수단, 소말리아 같은 국가들도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농업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민에게 패닉 바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란 정부는 3일 모든 식량과 농산물 수출을 추가 공지 때까지 금지했다고 FT는 전했다. 자기 나라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수출을 금지하는 거죠. 그 당연하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전부터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이란 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끝나는 이란력 기준 한 달 동안 식음료 물가 상승률이 105%를 넘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리알화 가치도 폭락했다. 나는 이게 서울 이렇게 강남에 살다가 그 46년째 살고 있는 그 집을 11년 전에 임대 놓고 그냥 이렇게 완도로 기촌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된 이 허름한 농가주택 손도 안 대고 그냥 와서 그대로 사는데 땅이 2,300평인데 거기다가 뭐 이모작도 하고 삼모작도 하고 그냥 막 여기는 겨울에도 범통 심어놓으면 겨울 내내 팔아니까 뭐 한 번만 그 땅을 농작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뒤집어 엎어서 또 다른 작물 심죠. 뭐 깨를 갖다가 다 베낸 자리에는 또 긁어파서 거기다는 또 범통을 심고 감자 또 캐내면 그 다음에는 또 고구마 심고 이런 식이죠. 이란 통계 센터에 따르면 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전부터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란 통계센터에 따르면 이게 105%가 곡물 상승률이 105%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란 리알화 가치도 폭락했다. 작년 말 기준 이란 현지 환율은 1달러 등 142만 리알로 치솟았다. 그래서 이렇게 귀촌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서울서는 백화점 가면 손바닥만한 백에다가 뭐 또는 감자나 뭐 고구마도 이렇게 조그마한 봉지에다 이렇게 파는데 여기는 그냥 고구마 순 한 단 두 단 사가지고 그냥 꽂으면 뿌리가 나잖아요. 뿌리가 나면 거기다가 심어놓으면 리아카로 뭐 수십 개를 걷어서 그 뭐 당근이나 뭐 이 범똥이라든지 범똥가 요새 5,000원짜리 범똥을 우리 엽소들이 먹어요. 이 고구마 비싼 고구마를 가축 사료로 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팔 재간이 없으니까 무공해 유기농을 그냥 우리는 가축 사료를 안 사면 그것이 남는 거니까 뭐 가축들한테 먹여요. 그리고 우선 넉넉하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이렇게 기촌해가지고 뭐 창고에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고구마 뭐 감자 수두룩하게 싸놓고 곡물들이 뭐 여름철에는 수박을 뭐 하루에 냉장고에가 뭐 대여섯 통 기본이고 뭐 많이 따올 때는 뭐 35통씩 따올 때도 있어. 밭에다가 우리 먹거리만 심어요. 우리는 34가지.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남편은 먹을 만큼만 조금 심으라는데 나는 비어있는 땅은 전부 호박이든지 수박이든지 다 심어요. 간혹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남편은 저 걸음값도 많이 드는데 걸음이야 여기는 그 국가에서 뭐 상품권 줘요. 그걸로 이제 퇴비값 뭐 유기질 비료값 뭐 자재 다 사죠. 모조값. 근데 고구마 수는 이렇게 두 단 사다가 다 꽂아놓으면 뿌리가 나서 다 지가 하니까 빈 땅 다 심어놓으면 많이 나오면 이웃도 나눠주고 뭐 친척들도 주고 뭐 자식한테도 뭐 그러죠. 그게 곡물이라는 것은 전쟁의 무게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서울은 돈 가지고도 물건 살 수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촌한 다음에는 서울에서 손바닥만한 거 뭐 팩에다 넣어서 이렇게 산데 우리는 그냥 리아카로 그냥 막 긁어다 갖다가 창고가 꽉 차서 놀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별로네. 지난해 말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수도 테헤란의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참 국민들한테 곡물값이 오른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거죠. 이 기촌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땅을 살 때는 한 6, 7년씩 버려둔 땅이 돼가지고 우리 부부가 85세 된 우리 남편하고 나고 둘이서 곡괭이로 파서 돌을 다 팠는데 기계로 돌렸기 때문에 땅심이 낮아요. 그리고 곡괭이로 파니까 애들 머리통만한 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돌을 쌀 데가 없어서 우리 담장을 2m 50 정도 높이 양쪽 두 개로 우리가 직접 쌌어요. 내가 직접. 우리 남편 싸지 말한 걸 내가 직접 이렇게 사면을 돌담을 쌌어 놓으니까 태풍이 불어도 좋고 도둑놈도 안 들어오고 걔가 또 밖으로 나갈 일도 없고 그 뭐 또 돌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처치 곤란했던 돌들을 담을 싸니까 상당히 좋아요. 오늘 이 뉴스는 이 참 전쟁이 일어나면은 연합뉴스 호르무즈 봉쇄 부메랑 이란 식량 수입 빨간불.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수급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네는 이제 식량을 수입 못한다는 거죠. 빨리 이걸 풀어야 될 것 같네요.